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소리의 성질을 정리해 볼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은 112쪽, 실험 관찰은 58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소리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과학책 58쪽을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소리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과 함께요, 여러분 실험 관찰 뒤쪽에 있는 이 붙임딱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운 소리의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의 성질과 관련된 이 단원에서는 크게 우리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전달 및 반사, 그리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크게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붙임딱지에 있는 이 첫 번째 스티커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요. 여기 이렇게 소리나는 스피커에 손을 가져다 대보면 여러분 스피커에서 손에서는 뭐가 느껴지나요? 예, 바로 물체가 떨리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소리 굽새를 선생님이 실험했던 것도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일단 스피커, 그리고 여러분 소리 굽새 실험, 그리고 여러분 종을 칠 때 예를 들어서 종이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벌이 날개짓을 할 때 벌 이렇게 적어봤는데, 스피커라든지 소리 굽새, 그리고 종, 벌에서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모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들을 때 공통점, 바로 이 소리는 여기다가 선생님이 공통점을 적어볼게요. 뭐 할 때 일어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나요? 바로 소리는 물체의 떨림에 의해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은 물체가 떨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소리의 세기 부분을 이렇게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소리의 세기 하면 여기 붙임딱지에 있는 작은 소리, 큰 소리가 아마 여러분은 떠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떼어서요, 여러분 북으로 선생님이 좁쌀을 올려놓고 작은 소리와 큰 소리 실험을 해봤는데, 이때 선생님이 이 북을 칠 때 세게 치면 좁쌀이 높게 튀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약하게 치면서 좁쌀이 낮게 튀어 오르는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 세기하면 작은 소리와 큰 소리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물체의 떨림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소리의 높낮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리의 높낮이는 붙임딱지에 있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되겠죠. 자, 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는 여러분 팸플릿을 직접 만들어서 해 보았고, 실로폰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실로폰 음판이죠. 음판의 길이가 길수록 높은 소리가 낮고,
길수록 낮은 소리죠. 미안해요. 음판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났고 짧으면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팸플릿에서도 팸플릿 관이 길면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높낮이라는 것은 높은 소리, 낮은 소리고요. 자, 여기에서 음판이라고 해볼게요. 음판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자, 우리가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리의 전달 및 반사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 소리의 전달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스티커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철 그리고 고체라고 되어 있는 것고요. 그 다음에 물, 액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네요. 바로 여기에 공기였죠. 공기는 기체잖아요. 자, 그래서 기체, 고체, 액체 상태, 공기, 철, 물, 이 모든 것들은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하고 얘기할 때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 막대로 두들겼을 때 여기 있는 떨림을 통해서 여기 소리가 전달이 되고요. 물 속에서도 물을 통해서도 이 떨림이 전달돼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뭔가 전달하는 고체가 되었건 기체가 되었건 액체가 되었건 전달 물질이 있어야 전달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뭔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자, 여기서 반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넓은 농구장에서 박수를 쫙 하고 쳤더니 그 소리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소리가 물체에 이렇게 짝 소리가 여기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온 거죠. 물체가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 실험은 나무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스피커의 소리가 나무판에 부딪혀서 이렇게 귀에 돌아올 때 나무판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잘 들렸죠. 그 얘기는 소리는 나무판에 부딪혀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 근데 이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성질은 이 물체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더 잘 되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전달 및 반사에 대해서도 실험도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소리가 너무 커다라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별도로 소음이라고 하죠. 그쵸? 굉장히 소리가 나에게 거슬리는 그런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여기 마지막 스티커인데, 자, 여기 보면 도로의 자동차 소리가 굉장히 커서 도로에서 이제 이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소음을 줄이는 방법,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소음이 가지 않도록 소음은 이렇게 반사돼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방음벽을 만드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의 반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는 한 가지 이제 반사가 아니라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여러분 그 밤에 세탁기 돌리는 소리 또는 청소기 돌리는 소리 때문에 윗집이나 아랫집 또는 옆집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렇게 뭔가 방음벽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반사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소음의 원인을 없애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청소기를 밤 늦은 시간에 돌리지 않는다거나,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늦은 시간에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만약에 너무 큰 소음으로 된다면 피아노 치는 횟수를 좀 줄인다거나 하는 소음의 원인이 되는 방법도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음을 이렇게 여기는 반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소음의
원인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5단원 소리의 성질에 대해 선생님하고 붙임탁지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그 5단원을 되돌아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1번부터 지금 스스로 확인하기, 소리에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는지,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했는지 별점을 한번 저보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했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60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5단원의 마지막 활동으로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영상을 멈춰 주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 주시고 다 풀었다면 영상을 재생시켜서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이 푼 걸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봤습니까? 그럼 선생님과 1번부터 여러분이 푼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다음을 보고 소리가 나는 물체들의 공통점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리하면서 공부 다 했으니까 여러분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리가 나는 물체의 공통점, 목에 손을 대거나 스피커에 손을 댈 때 소리가 나는 소리급수에 물을 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체가 떨린다 라는 거죠. 자, 바로 쓰겠습니다. 물체가 떨린다. 자, 이건 금방 했을 것 같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비교하는 활동이에요. 자, 각각의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높낮이 중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실로폰이네요. 그쵸? 약하게, 같은 음판을 약하게 치는 것과 같은 음판을 세게 치는 것. 세게 치고 약하게 치면 떨림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서 생기는 건 뭐예요? 소리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소리의 세기가 달라지면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로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로폰에서 음판이 짧은 것과 긴 음판은 소리의 세기가 아니라 이건 뭐죠?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높낮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또 가볼게요. 자, 3번은 운동장에 있던 지우는 교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교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고체, 액체는 아니에요. 바로 기체,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4번과 5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이에요. 다음 그림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과 관련이 적은 것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써 봅시다. 자, 텅 빈 체육관에서 박수 소리가 되돌아오는 경우, 그 다음에 소음을 줄이는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실전화기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경우. 자, 여러분, 소리의 반사는 어떤 그 물체가 어떤 벽과 같은 곳을 만나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짝소리가 체육관의 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고, 방음벽의 소리가 부딪혀서 되돌아오고, 1번과 2번은 소리의 반사와 관련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실전화기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의 반사가 아니라 소리의 전달을 이용한 거죠. 그쵸? 자, 3번 까닭은 실전화기는 실의 떨림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소리의 반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써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소리가 잘 전달되는 보통 우리가 귀에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계를 보청기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청기를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특수한 보청기를 만들어서 내가 떨림을 전달해서 뭐 소리를 듣게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 적는 건 여러분의 몫으로 선생님이 남겨둘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과 같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점 굉장히 많이 아쉬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마지막 수업까지 잘 마무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두 건강하세요. 자, 과학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